안녕하세요. 영데일리입니다. 구독자가 벌써 500명을 넘었던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법, 안전, 해지서, 고시문, 장학자료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든 영상은 저의 공부 방법과 생각을 바탕으로 제작되는 것이고 정답이 아니니 선생님들께서 선별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만 가볍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시문을 본격적으로 암기한 시기는 6월 정도부터였고 한 300문장 정도 넘는 이 고시문들을 그냥 연습장에 쓰면서 무식하게 모두 암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시험 볼 당시는 다음 해에 누리과정이 이제 개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고시문 문제가 출제된 확률은 적었으나 이런 단순 암기인 문제에서 감점을 당하는 게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 그냥 우선 암기를 했었어요. 고시문 암기 요령은 사실 저도 딱히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매일 아침 연습장에 손으로 적어가면서 기계적으로 암기를 했었습니다. 고시문 암기가 어느 정도 된 9월달부터는 저의 공부 계획상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는 연습장에 적어가면서 암기를 지속했었고요.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타이핑하면서 제가 제대로 암기를 했는지 점검을 꾸준히 해 나갔습니다.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부터는 연령별 세부 내용이 없어졌더라고요. 만약 시험에서 고시문 문제가 출제된다면 암기가 안 된 경우에는 이거를 좀 찍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분 점수도 받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암기를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소수점으로도 핫불이 갈리는 이 시험에서 고시문 때문에 감점되는 거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많은 문장들을 언제 다 외우나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하루 만에 이 많은 문장을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여름 정도부터 매일 30분 정도씩만 암기를 하셔도 아마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모두 암기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지윤 강사님께서는 해지합본이라고 해설서와 지침서가 합쳐져서 요약된 자료를 만들어 주셨었어요. 저는 이 해지 요약본을 매일 아침 1시간씩 혹은 한 영역씩 소리내어서 읽었었습니다. 처음에는 다 너무 비슷한 내용 같기만 하고 졸리기도 하고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었어요. 계속 반복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내용이 어느 순간 머릿속에도 정리가 되고 자연스럽게 암기도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강사님께서 해지 요약본 내용 안에서 특별히 조금 중요하다고 하시는 부분이나 기출문제에 출제가 되었던 부분은 그 문장 자체를 통암기를 했었습니다. 또한 해지서를 공부하다가 중요해 보이는 문장들은 필사를 하면서 공부하기도 했었어요. 필사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 시간은 조금 많이 소요가 될 수 있지만 해지서 내용 암기도 되고 논술 공부도 동시에 할 수 있어서 저는 효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해지서를 열심히 공부해 놓으시면 1차 시험에서 시간 부족할 걱정 없이 답을 자신 있게 서술할 수 있음은 물론 2차 시험에서도 면접과 수업 실현에서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이론적 개념으로 뒷받침할 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법은 7월쯤부터 배지훈 강사님께서 다뤄주시기 시작했는데 저는 이때부터 법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법의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대체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하는지 막막했었어요. 배지훈 강사님께서는 7월부터 법 자료를 이제 문풀 기간 동안 계속 매주 주셨었는데 아마 다른 강사님들도 이 시기 때쯤 법 자료를 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강사님들께서 선별해 주시는 법 자료 자체만 공부를 하셔도 충분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모든 법을 다 암기한다는 것은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려서
중요한 법부터 우선순위를 두어서 공부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아동복지법 등등등등의 순서대로 중요한 법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공부를 했었어요. 어린이와 관련된 법령들은 모두 유아임용시험 범위에 해당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중요한 법령들이 있어요. 이런 중요한 법령들은 강사님께서 아마 강의를 하실 때 안내를 해 주실 텐데 저는 유아교육법이 아니더라도 강사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신 부분은 또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법령들부터 차례대로 많이 보고 많이 암기를 하면서 점차 공부의 폭을 넓혀가는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법이 문제로 나올 때는 법령 중 어느 한 곳이 갑자기 빈칸이 뚫려서 출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고 이 법령을 고시문처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암기를 하는 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따라서 법은 무조건적인 암기보다도 눈에 많이 익혀서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기억되도록 하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7월부터 시험 직전까지 매일 30분에서 1시간 정도 법 공부를 꾸준히 했었어요. 정말 회독을 많이 돌려서 강사님께서 주신 자료를 몇 번 봤는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많이 정독을 했었고 또 중간중간 중요해 보이는 키워드가 보이면 연습장에 쓰면서 암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20학년도 시험에서는 다행히 법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았었지만 모의고사에서 법 문제가 나왔을 때 제가 의도적으로 암기한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 답을 쓸 수가 있더라고요. 법 공부를 할 때 처음부터 막연히 암기를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공부가 조금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서도 꼼꼼하게 암기를 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도 꾸준함을 믿으시고 법 공부를 포기만 하지 않으신다면 아마 시험장에서 충분히 빛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도 강사님께서 다뤄주시기 시작한 6월에서 7월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이것도 매일 30분에서 1시간씩 정독을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안전도 법과 마찬가지로 범위가 넓어서 눈에 익히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꽤 많이 회독을 돌렸었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회독을 돌리며 내용을 이해하고 눈에 익혔던 덕분에 의도적으로 암기한 적이 없는데도 모의고사나 실제 시험에서 문제가 출제되면 반사적으로 답을 쓸 수가 있더라고요. 20학년도 시험에서는 7대 안전 관련 문제가 지엽적인 부분에서 출제가 되었었어요. 이처럼 이제는 세부적인 내용도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모든 내용들을 공부하시면서 최대한 눈에 익히면서 공부하는 방식이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안전도 강사님께서 특별하게 중요하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계적인 암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장학자료는 배지훈 강사님의 아테나 교재에 교재 내용과 관련된 부분들이 수록되어 있었고 기출문제집의 해설 곳곳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덕분에 1차 시험을 준비하면서는 장학자료를 제가 직접 찾아서 공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장학자료를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장학자료에 대해서는 강사님께서 파일로 업로드를 해주시기도 했었어요. 장학자료는 대부분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이미지와 함께 가독성 좋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밥 먹는 시간 등에 가볍게 보면서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장학자료도 인성교육이나 놀이 등등등 암기가 반드시 필요한 중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사님께서 또 언급을 해주실 건데 이렇게 중요하다고 언급을 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암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논술에서 20점 만점에 17.67점으로 2.33점이 감점되었었는데요.
처음에는 저의 논술 실력은 정말 심각하게 답이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10학년도 시험에서는 1시간 이내에 1200자를 작성을 했어야 했는데 2월 초에 공부를 시작한 초기에는 400자를 적는 데에도 2시간 정도가 걸렸습니다. 좌절도 하긴 했지만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강사님께서 추천해주신 공부 방법을 적용하면서 공부하기도 했고 2월부터 11월까지 논술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공부를 한 것이 아마 힘을 발휘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사님께서 추천해주신 방법은 필사입니다. 논술에 감이 없는 초반에는 좋은 글을 많이 모방하면서 필사를 하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초반에 누리과정 총론을 거의 그대로 외우다시피 반복해서 필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유아교육 과정을 공부할 때 부모교육, 교사론 등등을 공부하는 중에 논술에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 문장들이 보이면 그때그때 연습장에 필사를 해보며 논술 공부도 동시에 했었습니다. 께서 논술 과제를 주시기도 했었는데 모두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꾸준히는 항상 했었어요. 그리고 처음엔 400자, 600자, 1200자 점차적으로 늘려가면서 연습을 하다 보니 저도 어느 순간에는 1시간 안에 1200자를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논술 강의는 5월에서 6월 정도에 끝이 났었고 그 후에부터는 제가 혼자 계획을 해서 논술 공부를 해야만 했어요. 혼자 공부를 할 때는 강사님께서 주셨던 논술 문제와 3M이라는 논술 기출문제집을 사서 그 두 개를 번갈아서 계속적으로 돌렸습니다. 논술 공부는 매일 했지만 한 문제를 가지고 이틀에 걸쳐서 공부를 하기도 했었어요. 예를 들어 첫날은 작성 후에 스스로 피드백을 해보고 모범 답안을 필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해당 문제를 다시 작성을 하면서 그 전날에 있었던 저의 부족한 부분이 보완이 됐는지 확인을 해보았어요. 신기하게도 문제와 모범 답안이 바로 떠오를 것 같지만 생각보다 다음날 새로운 마음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 그 부족했던 부분 또다시 오류를 내는 경우들이 많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초안지에 메모를 해두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다 보면 한 달 동안 강사님께서 주셨던 논술 문제와 기출 문제를 한 바퀴 돌릴 수가 있어요. 이러한 방식으로 시험 때까지 반복을 했습니다. 부족한 점을 제가 꾸준히 메모를 해두었기 때문에 한 달 전에 논술을 작성하면서 부족했다고 표시했던 부분이 한 달이 지난 후에 다시 문제를 풀어보았을 때 이 부분이 개선이 되었는지 점검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저의 생각이지만 저는 논술은 초안지를 어떻게 작성했느냐에 따라 좌우가 된다고 생각해요. 강사님께서는 가능하다면 15분 내에 초안지에 키워드를 나열한 후에 작성을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이 방법이 맞지 않더라고요. 초안지에 키워드만 나열해두면 글을 작성할 때 그때그때 문장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렸고 잘못 적어서 수정해야 하는 문장들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따라서 저는 그냥 과감하게 남들보다 초안지를 작성하는 시간을 더 오랫동안 가지기로 했습니다. 20분에서 25분 정도까지는 초안지를 작성해도 된다는 저만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아예 초안지에서부터 문장을 거의 만들어 두었습니다. 초안지에 적을 때는 실수해도 괜찮다는 안정감이 들어서 오히려 더 매끄럽게 문장을 생각해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안지에 이미 꼼꼼히 작성을 했기 때문에 원고지에 옮겨 적을 때에도 조금씩 문장을 다듬기만 하면 돼서 오류를 줄일 수도 있었고 20분 정도 만에 결론까지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저의 방식이고 선생님들은 또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이 방법 저 방법 다 활용을 해보시고 선생님들 각자에게 잘 맞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